자, 홍산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문화 핵심 코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동안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산 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한국인은 꼭 알아야 될 홍산 문화의 핵심 코드다 해가지고 우리 문화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용의 기원을 여러분들께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이 벽화는 고구려 벽화의 용입니다. 용의 이 원형. 용문화의 원형이 어디냐라는 것을 어디서 왔느냐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명 용이라죠. 한국인들, 동양 사람들 용어는 어떻습니까? 한자 문화권이라든지 동양 문화권에서의 용은 대단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오에 나오는 용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보면요. 좀 강력한 이미지인데, 자, 용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용이 다 같은 용이 아니죠. 여러분들, 용은 다 같은 용이 아니라 용이 못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뭐라죠? 이묵이라 부릅니다. 이묵이. 이제 이묵이라 해가지고 뭐 뱀이 1000년을 산다든지 어떻습니까? 하면 용이 된다. 아니면 이묵이 된다는데 문제는 뭐냐?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용이 되느냐 이묵이가 되느냐는 여러분들 무엇에 달렸는지 아십니까? 뱀이 1000년을 살아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1000년을 살았는데 이무기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느냐, 관건은 어딜까요? 보면요, 관건은 영화에 보면 디오에 보면 이무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무기가 말 그대로 이제 용이 되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뭐죠?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과 이무기가 되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표라는 겁니다. 인표. 사람이 인정을 해야 용이 되는 겁니다. 저게 용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용인데 저게 이무기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묵이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뭐 쏘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늘 이제 쉽게 말하면 용이 되려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저게 용이다 해버리면 용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게 이묵이다 해버리면 어때요? 나를 올라가던 뱀도 어떻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이묵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용이 되느냐, 이무기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 인표, 사람이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기록에 여러분들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무기도 나오고, 결국은 이제 뭐 꿈을 못 이루는 것이 이제 뱀으로 전락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묵이고 어떻습니까? 성천을 해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뭐죠? 보면 신성한 동물이 되는 것이 용인데,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서양에서 생각하는 용입니다. 여러분들. 동양의 용하고 서양의 용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너무 희한하죠. 서양 용은 사람이 물론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양에서는 용을 타는 존재는 누구가 나옵니까? 신선이 타죠. 신선이 타는데 서양의 용은 누구 탑니까? 사람들이 탑니다. 만화 영화라든지 보면 사람이 타고 다니죠. 왜? 서양에서 말하는 용은 뭘 이야기합니까? 진화의 산물로서 용입니다. 드래곤이죠. 진화의 산물은, 그럼 진화의 산물은 뭐냐? 공룡이 진화되다 보니까 날개도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입니다. 공룡,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고 불까지 뿜고,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드래곤이죠. 그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드래곤은 뭐다? 동양에서 말하는 신성한 존재보다는 뭐죠? 보면요, 아주 강력한, 또 이제 종교 문화가 연결되면서 뭐가 나오죠?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악의 존재인 것처럼 많이 어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동서양 이제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에 보면요, 서양의 이런 용문화, 이 용은 쉽게 말하면 공룡하고 틀립니다. 서양의 원래 용도 원래 보면 겔트족이라든지 문화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겔트족이 쓰는 문화가 지금 한국의 문화, 동양 문화의 거의 같은 것을 겔트족이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이 등장해요. 물론 용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서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은 어떻습니까? 신성한 존재의 용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말하는 용과 봉황이 겔트족에 그대로 나옵니다. 삼태극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하면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절대로 핑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는 용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용이 아니라 속된 말로 공룡입니다. 공룡, 날개 달린 공룡. 이게 서양 사람들의 용이고 동양에서는 뭐다? 신선들이 타는 존재이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세월, 인고의 세월을 나름대로 어때요? 도로 닦아가지고, 동물이지만 어떻습니까? 동물이지만 도로 닦아가지고 신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용이고, 꿈을 못 이루는 존재가 이무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결국 이 용 문화는 어때요? 서양에서는 파괴고 뭐 쉽게 말하면 종교 문화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악의 세계 증거를 이런 것처럼 자꾸 그려지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종교적 관념이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드래곤, 서양의 드래곤하고 동양의 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어때요? 자, 중국에서 용을 이제 여러분들 이게 왜 홍산 문화에 중국 사람들이 발광을 진짜 말 그대로 열광을 하게 됐느냐? 1971년 내몽고 지역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용의 원형이 오려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옥으로 언제 약 5,000년 전에 옥을 잘 깎아가 만든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국의 학계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중국 전체를 어떻습니까? 뒤끓게 만듭니다. 왜? 지금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용 문화를 아주 숭상한 거죠. 그죠? 근데 원래 이제 고대에서는 용 문화가 그런 식으로 연결 안 됩니다. 중국이 용 문화는 이제 자기들로 문화를 가져갔죠. 보면요. 이 용 문화의 기원이 뭐냐? 어디일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용하고 이렇게 뭐 용 주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보면요. 이런 거 보면서 결국 용이 자기들 문화라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지만도 학계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용이 최초로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어디서 이런 문양을 썼을까? 용을 어디서 이제 숭배를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학계에서 말 그대로 떳떳하지가 못했는데 1971년 내몽고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용의 행상이 옥으로 나와버립니다. 옥으로. 이것도 농부가 어떻습니까? 땅을 파는데 돌 밑에 있더라는 겁니다. 돌 밑에 있길래 이걸 집에 갖다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준다고 이걸 사가 나한테 팔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국보다운 국보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박물관에 홍산 문화를 대변하는 용으로서 이렇게 지금 어필되고 있는 용이 요용입니다. 자, 이 곽대순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알려졌는데 보면요. 여기는 발굴된 지역은 내몽골 적봉치 이쪽에 옹우토끼 이쪽에서 이 문양이 발견됩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시발로 떼보면요. 용에 대한 것이 홍산 문화에서 발굴되기 시작하는데 자, 거기에 나온 어떻습니까? 모습이 이런 거죠. 보면요. 원래 초기에 이 옥이 나왔을 때 용의 모습이 나올 때는 자, 어떻습니까? 이 홍산 문화는 어느 문화요? 만리장성 밖에 오랑캐 지역, 쉽게 말하면 우리 고조선 지역, 우리 말하면 고조선과 자기들이 살던 지역이 말고 이민족이 살던 동유족들,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이 살던 지역인 북방 어떻습니까? 만리장성 밖에서 이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문양이 나오니까 뭘 했습니까? 이런 걸 이거는 돼지다. 옥저룡이다. 돼지 이름을 붙이고 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웅룡이다. 곰의 모습이다까지 이제 요즘 바뀌죠. 돼지에서 곰으로 많이 바뀝니다. 곰으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뭐 자기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들 문화가 아닌지가 꺼름직했죠. 왜? 황하 문명보다 앞천 문화에서 옥을 가공한 문화가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찰 겁니까? 쉽게 말하면 황하 문화가 쉽게 말하면 명함을 못 내밀 정도인데 이런 문화가 어떻습니까? 발굴되니까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좀 비하하는 의미였는지 이거는 뭐 어떤 거에 보면요. 그냥 돼지 새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돼지용 모습이다 했는데 볼수록 뭐가 나와요 보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곰의 특별하든지 곰의 형상을 이게 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화권은 뭐다? 곰과 관련된 문화권이다 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웅룡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결국은 뭐죠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 지금의 현대에 말하는 그런 옥을 만든 이제 용으로 이제 인식이 넓어졌습니다. 자, 옥도 여러분들 보시면 다양한 옥이 나오죠 보면요. 옥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아니고요. 홍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옥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홍산 지역에서 대단히 많이 떨어질 때 한반도 위쪽에 있는 수암에서 옥을 가져가서 어떻습니까? 거기 썼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시대 때 뭐에 보면요. 벌써 문물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암 쪽에서 수암옥을 가지고 저쪽에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옥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옥도 어떻습니까? 옥도 있고 돌 모양의 형태. 이거는 옥보다는 태화했던 어떻습니까? 돌 형태의 그런 옥입니다. 이거는 태화되는 거죠. 이제 부식이 되는 거고 보면요. 그런 형태의 옥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 보시는 옥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옥인데 용 중에서도 기형입니다. 이 기형도 발굴지에서는 잘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 홍산문화 인터넷에 보시면 옥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분하셔야 될 게 일단은 두 가지. 이것이 발굴품이냐 쉽게 말하면 발굴을 통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도구로 됐든지 아니면 그냥 누구에서 입수된 거냐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신다면 진짜
이제 홍산옥이냐 아니면 가공한 옥이냐 이런 구분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출토지에는 발굴 안 되는 형태의 다른 형태가 다른 지역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식 발굴 안 된 어떤 형태의 또 옥룡이 등장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런 구분하기 어렵죠. 왜? 자기가 안 본 옥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지역 말고 벌써 홍산 문화가 발굴되기 이전에 벌써 중국의 민간인들이 홍산 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보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쉽게 말하면 전시회도 하고 국가에서 민간 국보로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런 문화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옥도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옥도 있고 이런 옥, 이 옥은 너무 태화돼 가지고 색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다 스며들었죠. 보면요, 이런 이제 홍산옥이 있고 보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수화목이라든지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옥은 홍산옥기는 이거는 뭐냐, 이 만호입니다. 만호로 만든 옥기예요. 홍산옥입니다. 진품이고 보면요, 요거는 저하고 역사 운동하는 우리 같이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창주라고, 이렇게 평생을 백제 연구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같이 역사 운동하면서 저한테 선물로 준 이게 홍산옥이 요겁니다. 만호입니다. 보면 만호로 만든 거. 이런 거는 거의 뭐 소개도 안 됐죠. 보면 대부분 이런 옥으로 알고 있었지, 만호로 홍산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대부분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저에게 참 말 그대로 소중한 선물 줘가지고 계속 이제 강의 때 직접 보여주고 그럽니다. 보면 여러분들 다음에 현장에 만났으면 한번 직접 이렇게 만지도 보시고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옥 형태에서 용이 등장하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사천에 보시면 석소령이래 가지고 사회문화권에서 약 7,600년 전에 또 이제 이런 뭐 돌무지가 나오는데, 모양이 뭐입니까? 모양이 용 모양이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는 뭐냐면 용의 원형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사회 문화하고 흑룡화 문화하고 나중에 같이 연결되는 골인데, 여기서 최초로 약 7,000년 전에 용의 모습을 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드러난 이것은 뭐냐면 새로 만든 거고요. 원래 이런 모습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걸 파괴된다는 파괴 이렇게 어떻습니까? 안 되게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걸 파묻고 여기 흙을 덮고 다시 이렇게 꾸민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게 석소령입니다. 지금 중국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죠. 보면요, 자, 석소령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어디가 나오냐면 조보구 쪽에서, 자, 지금부터 약 뭡니까? BC 5천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조보구 문화권에서 보신다면 BC 5천년, 4,400년 쭉 이래가지고 조보구 문화권에서 또 뭐냐면 이렇게 용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요게 이제 나옵니다. 이는 우시라 교수님 이제 자료집에서 제가 이렇게 캐치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조보고 문화에서도 이제 용이 등장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용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제 그러면 이 홍산 문화에 용이 발굴되니까 중국에서 저렇게 열렬하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 아시죠? 용이라는 것은 다음에 제가 강의 드릴 봉과 더불어 뭐에 보면요, 용과 더불어 봉이 뭐죠? 보면요, 원래 동양에서는 천손을, 하늘에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천손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인 천자 문화를 상징하는 문양이 뭐냐? 말 그대로 뭐죠, 여러분들? 바로 용과 봉입니다. 물론 그것은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죠? 보면요, 역사에 보면 뱀 토템족도 있고 보면요, 그걸 이제 요즘 학자들은 뱀 토템을 뭐냐면 용 토템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기라든지 사기 집회라든지 보면 쭉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한다면 곰, 호랑이 토템이 있었던 것처럼 새 토템이 있었고, 새 토템은 나중에 봉황으로 가고 보면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이제 뱀이라든지 이런 거 토템은 뭐다, 용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은 요즘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문화가 지금으로 뭡니까? 쭉 고착화 돼가지고 쭉 흘러오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그 두 가지 문화가 쭉 내려오면서 그에 보면 무엇의 상징으로? 용과 봉은 말 그대로 때 천자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용과 봉을 천자라고 했을까?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늘 설명해 준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국기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왜 용봉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는 복귀씨가 어떻습니까? 5,500년 전에 태호 복귀씨가 8개를 그리는데 그 중에 우리는 4개를 취해가지고 근공감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근공감리를 가지고 지금 태극기를 만들었죠. 이 안에 모든 천지 만물의 변화를 여기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으로서 다 담아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국기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일본 국기도 못 따라오고 중국 국기는 아예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근공감리 속에서, 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늘이고 고는 땅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있는데 문제는 어때요? 사람처럼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있는데 실제로 뭐죠 보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뭘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 속에서 무슨 변화요? 감이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는 어때요?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일, 우리 철학으로 한다면 이거는 감은 통일이고 이는 분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통일, 분열, 통일. 하늘, 땅 사이에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은 통일과 분열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타날 때는 뭐냐면 바로 물이 불로, 쉽게 우리가 말하면 물이 수증기 됐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 속에서 물과 불의 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근본 하늘과 땅을 대행하는,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운동은 뭐냐면 바로 물과 불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물을 다스리는 신령한 동물이 있는데 뭐다? 여러분들 무슨 동물요? 이 물을 다스리는 신령한 동물을 바로 용이라 부릅니다. 용이라 부르고 보면요.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건 어떻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신령한 동물은 뭐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에서는 주작이라는 표현도 있고 보면요.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양에서는 피닉스라 말하는 바로 봉황. 봉황이 바로 뭐죠 보면요. 봉황은 암뜻 수컷이라는 의미죠 보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쉽게 말하면 봉황이 불을 다스리고 용은 물을 다스리는데,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대행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뭐다? 물과 불인데, 그것은 상징으로 나타날 때는 용과 바로 봉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철학, 여러분들 동양의 쉽게 말하면 수리라든지 상징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요리 나옵니다. 그래서 왜 동양 문화에서 용봉이 천자를 상징하게 되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용의 문화는 어때요? 보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천자 문화권에서 감히 쓰지를 못했죠 보면요. 처음 쓰다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원의 천자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제 대단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쓰지를 대단히 축소된 용을 쓰게 되고 보면요. 실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청와대 가보시면 이제 봉황이 남아있죠, 봉황. 봉황은 이제 중국에서는 자기들 잘 안 쓰니까 그냥 지금도 용을 가지고 다 쓰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은 용봉을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옛날로 가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태조 이성계, 영조 대왕이라든지 고종 황제 보시면 전부 다 왜 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가슴에 어깨에 그렸습니까? 전부 다 용을 그렸죠. 용을. 이거는 뭐죠? 바로 천자의 상징입니다. 그죠? 천자의 상징으로서 용을 다 그렸는데, 자, 중국의 골룡포하고 여러분들 우리 조선의 골룡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이제 여기 써놨죠, 보면요. 뭐가 납니까? 자, 어깨 두 개. 자, 어깨 두 개는 맞아. 그죠? 가슴에 하나 그렸죠? 하나씩 다 그렸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중국의 골룡포, 황제들이 있는 골룡포는 뭐냐? 가슴에 하나가 아니라 또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중국의 황제들은 뭐죠, 보면요. 어디까지 보면요? 자, 중국의 주변에 쉽게 말하면 중국의 제후국처럼 어떻습니까? 조공을 바친 나라는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자, 왕이 골룡포를 입는데도 용 숫자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성계, 태조 이성계라든지 영조대왕처럼 가슴에 어떻습니까? 가슴에 걸고 요쪽 정도, 이 정도만 어떻습니까? 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어때요? 고종은 지금 골룡포를 황색을 입었지만도 이는 고종 황제께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한제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고,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중국의 사대주의 긴제가 심했을 때는 조선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골룡포 색깔을, 황금색을 절대로 못 입습니다. 입으면 쉽게 말하면 역적됩니다. 왜? 황색의 골룡포는 오직 중국의 황제만이, 천자만이 입는 데 가지고 규정을 해가지고, 주변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용까지는 쓰는데, 물론 제한된 용을 쓰는데 색깔은 황색을 못 입게 만드는데, 우리 고종 황제께서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황제복을 요리 입었죠, 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중국에서는 뭐냐, 황제들이 용을 그릴 때 자기들은 천자국이라 가지고 몇 마리까지요? 최대 9마리까지를 그립니다. 9마리.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국력이 약하니까 눈치 본다고 3마리 정도 용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결국은 이것도 이제 국력의 상징으로 어떻습니까? 용의 숫자가 제한이 됩니다. 자, 거기다 뭐까지 제한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발톱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시면 긍정전 천장에 보시면 용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중국의 뭐니까 보면 후한 광무제입니다. 보면 광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보시면 그 영정을 중국에서 그려놓은 걸 제가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 발톱이 몇 개죠 보면요. 발톱이 하나, 둘, 셋, 넷, 5개. 대부분 왕들은 5개입니다. 왜? 근데 왜
다섯 개인지 아시죠? 이거는 아시려면 어떻습니까? 홍범구주를 알아야 됩니다. 홍범구주. 자, 최대로 그릴 수 있는, 천자가 그릴 수 있는 용의 숫자는 9마리. 9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상징하는 숫자가 9입니다. 그 중에 5개는 어떻습니까? 중앙. 그래서 뭐냐? 바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극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발가락을 5개 정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대부분 것이고 보면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황제의 또 왕들의 후손들이 골룡포를 입었다 하면 용의 발톱이 어떻게 될까요? 자, 발톱 숫자도 제한받습니다. 물론 이제 눈치를 엄청나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지금 경복궁에 여기를 보면 근정전에 있는 발톱 숫자는 2, 4, 6 이게 7개를 2, 4, 6 7개를 그려놨어요. 이거는 중국에서도 감히 꿈꾸지 못할 발톱 숫자가 나와요. 근정전에. 왜? 황제들도 5개 정도 그리는데 중국의 천자들이 경복궁에는 7개 그려놨습니다. 7개. 이게 중국에서 알았다면 아마 뜯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들은 어떻습니까? 중앙이고 황극이기 때문에 5개의 발톱을 그리는데 이 왕들의 자식들이라든지 보면 어떻습니까? 친척들, 일가들은 골룡포를 입더라도 용이 그린 골룡포를 입더라도 어떻습니까? 몇 개를 발톱 숫자가 제한받습니다. 도자기에 보면 발톱의 숫자가 대부분 3개 정도, 4개 정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쉽게 말하면 황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보면요. 황제의 아들이라든지 뭐죠? 이런 그 레벨 귀족들, 로얄 패밀리 귀족들 어떻습니까? 그쪽 레벨들이 뭐냐면 발톱 숫자를 제한받아 가지고 용의 숫자는 수를 쓰면서도 어떻습니까? 발톱 숫자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참 이런 치열한 천자 문화권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긴제를 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만큼 압박을 가했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발톱 숫자까지, 용 숫자까지도 어떻습니까? 제한받는 것이 그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쓰는 간모 있죠? 이거. 자, 이 간모를 뭐랍니까, 여러분들? 이 간모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익성관이라 해가지고 매미날개. 제가 여기 보시면 머리에 여기 보시면 목에다가 지금 매미 모양의 이 수정을 여기 그려놨죠, 보면요. 이게 이 매미날개, 이게 2개 날개입니다. 이게 날개. 익성관. 이거는 뭐냐면 이제 홍산문에도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옥기에 보면 말 그대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매미가 나옵니다. 매미는 여러분들 부활을 상징하죠.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왜 익성관을 쓰게 되느냐?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해놨습니다. 모르면 안 써놔야지. 왜 거짓말을 많이 써놓습니까? 이런 문화는 고대부터 다 나옵니다. 이게 매미가. 왜? 매미 존재 여러분들 신성한 존재 아시잖아요. 신비한 존재 땅에 있다가 나다 울다가 또 가고. 이게 이런 과정 속에서 매미를 고대 사람들도 대단히 신성하게 봤기 때문에 그 뭡니까 영원성이라든 이런 걸 상징할 때 이렇게 그 매미 날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익성관이 탄생하는 배경도 이런 것입니다. 고대의 문화 유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보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오늘 용 이야기 속에서 용은 어떻습니까? 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숫자 발톱 숫자까지도 연결되는 고리가 이제 말 그대로 천자의 쉽게 말하면 상징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실제 유물로 보는 홍산문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천자 문화의 기원처인 용의 기원처가 어디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제 봉황의 기원처까지 말씀드리겠지만도 이 중국 사람들이 천자 문화, 자기들 용의 민족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는데 그 용의 문화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다? 자기들 중화문화권, 황하문화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요? 바로 말레이장성 밖에 홍산문화권에서 용의 시원처가 나왔다는 자체가 중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여야 될 이야기죠. 왜? 나중에 봉황의 문화도 결국은 자기들 문화가 아니라 동방족들이 쓰는 문화라는 거. 물론 지금 중국에서는 이 용의 문화를 황제 헌문으로 또 연계합니다. 황제가 웅족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황제가 썼던 문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문화로 좀 끌어들이는데 원래 황제 헌원도 어떻습니까? 동이족이지 중국의 한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아시면 다 이제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이제 홍산문화 실제 이제 유물로 보는 첫 시간에서는 뭐냐? 용의 기원처가 중화가 아니라 북방의 홍산문화에 있다는 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앞으로 우리 문화에 다시 용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에 돼. 지금 봉황의 문화는 남아있는데 청와대에 남아있는데 뭐가 지금 부족하다? 용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마치 중국의 문화인 것처럼 드라마를 보면서 다 지금 국민들이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홍산 문화 속에 어때요? 다시 용의 시원처가 홍산으로 드러남으로써 어때요?
아, 이것이 북방민족 고조선 이전의 문화권에서 이 문양을 썼다는 것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계속 제가 유튜브에 드립니다.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몸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라든지 모든 걸 구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역사 이번 홍익인간 사태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이제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제 또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유튜브를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재미난 뭐 귀신 이야기가 역사학자들이 보면 유튜브 들어가 보면 딴짓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이야기 스토리 가지고 돈 벌 거라 가지고 역사는 팽개치고 딴 거 가지고 뭐 몇십만 원 거느리가 어떻습니까?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참 그건 역사학자의 본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동북공정 당하고 일본한테 역사 침탈 당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자빠졌습니까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 보시고 역사운동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고,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올려드릴 것이 뭐냐면 임시정부의 역사관이라든지 이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리고자 유튜브를 제가 바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많이 동참 부탁드리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